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저는 한 10분 정도만 코로나 시대 달라진 면접 대비 전략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 나와 있는 요대로고요. 네, 그리고 이걸 지금 아마 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PC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자료는 요 뒤에 제가 이렇게 저희 대치동 입시 내신영어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쪽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분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입시 설명회 자료실 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폰이 아니라 PC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화면을 크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PC로 들어가도 그 폰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화면이 더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계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쪽 가시면 이쪽 로고를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 계정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한 내용, 제가 한 내용하고 짤막한 거랑 그 매튜 선생님이 그 면접 수업에 관한 설명 부분도 여기서 보면 저희 코너가 입시 고입도 있고 입시 특례 특기자 이 코너가 있으니까요. 이쪽에 제가 탑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들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면접 준비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게 결국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서 사정관을 하면서 했던 면접 그 채점 시스템하고 그런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제가 이런 좀 재미난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고양이과 네 종류의 비슷한 동물들이죠. 제규어, 치타, 표범, 퓨마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맹수끼리 싸우면 이제 누가 이길까요? 네, 이런 이제 질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실제 이거는 대학에서 나온 문제는 아닌데 그 기업에서 입사할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답에 대해서 보세요. 이 답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그 답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초수의 답변, 다음에 중수, 고수의 답변 예입니다. 네, 초수들은 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표범이 무게 대비 근력이 가장 좋다. 치타는 랩 가수 중에 치타가 있죠. 이런 좀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제규어다. 다른 건 다 두 글자인데 제규어만 세 글자다. 네, 이런 게 이제 초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고, 중수는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힘센 놈이 이긴다. 다 소용없다. 제규어도 제규어 나름이고 치타도 치타 나름이다. 네, 이게 좀 더 생각한 답변이고 제일 좋은 답변은 요겁니다. 네, 이게 시대를 잘 반영하는 그래도 가장 그 고도의 사고력이 좀 나타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쨌든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면접도 똑같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해본 사람이 좀 더 잘하게 됩니다. 그건 모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실제 대학에서 그러면 면접을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제가 그 채점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면접에서 역전이 어려운가? 역전이 얼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잘 보셔도 오늘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데, 가장 평균적인 면접 모델을 보통 보면 1단계는 서류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생부가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서류 100이라고 해서 보통 2.5배수부터 4배수죠. 연세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에 UD는 이제 2.5배수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과는 ISE나 이런 쪽은 이제 4배수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2단계 가면 1단계 70,
면접 30 합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UD는 면접이 40이죠. 그래서 보통 면접은 한 30에서 한 40%가 2단계, 1단계 성적 70점과 합산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1단계 성적은 가령 100점부터 뭐 50점, 뭐 60점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1단계에서 합격자의 분포는 그래도 아주 낮은 점수는 1단계에서 떨어지겠죠. 뭐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갑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의 합격자 분포는 만점을 받은 애가 있다고 치고 그 최저점이 한 80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100점부터 80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정도 범위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2단계에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단계가 70점으로 만들어주긴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다 곱하기 0.7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점으로 통과한 1단계 합격자는 70점이 되고요. 네. 80점으로 1단계를 가까스로 통과한 A의 점수는 80 곱하기 0.7을 하니까 56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단계는 100점부터 80점이었다면 2단계의 서류 점수 70점은 70점부터 최저점이 56점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면접을 치르게 되면 이제 30점의 점수를 받는데 어떻게 받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1단계에서 1등으로 통과한 애는 면접 30점에서 20점을 받아도 최종 점수가 90점이 됩니다. 총점이 여기 보이시죠? 90점이 됩니다. 90점.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 성적이 아주 좋으면 사실 면접을 좀 못해도 30점 만점에서 20점을 맞아도 90점이나 최종 점수가 되니까 얘는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에 1단계를 아슬아슬하게 80점을 맞았다. 그런 애는 2단계에서는 0.7을 곱하니까 56점이 되죠? 네, 지금 보이시죠? 56점을 받으면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점을 다 받아도 점수는 86점이 됩니다. 여기 총점 보이시죠? 네. 그 즉, 1단계에서 1등한 애는 면접을 20점을 맞아도 90점이 되는데 꼴찌로 통과한 학생은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도 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서류 점수 중에 중하위권 30%에서 40%는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면접 비율이 어떤 학교는 30%부터 어떤 학교는 이제 40%로 이렇게 다른데요. 실제로 요만큼은 당락이 면접에 의해서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을 사실은 압도적으로 높게 받은 경우에는 면접을 조금 못해도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내 1단계 성적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면접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이 표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제 저희 카페에다도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신다든지 하면 나중에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달라진 거, 특별히 달라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 면접 3종 세트가 있죠. 그래서 1, 2, 3인데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은 사실은 그냥 집에서 녹화를 할 수 있죠. 면접 문제를 보고 자기가 녹화를 해서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 뭐 대학에 가지도 않고요. 집에서 그냥 문제를 보고 자기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겠죠. 대학에서 뭐 패스냐, 논패스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면접 현장에는 일단 갑니다. 대학에 가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문제를 보고 현장에서 이제 녹화를 하는 방식. 이것도 면접관을 만나진 않습니다. 만나진 않고 이런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서로 쌍방 간의 대화를 하되 이제 화상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것도 녹화는 녹화인데 그 상대방과, 그러니까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올해 연고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연세대고요. 연세대는 앞서 보신 이 세 종류가 아닙니다. 두 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실시간을 질문을 답변을 주고받는 형태는 고려대만 있고 연세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세대 면접형은 동영상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냐 아니냐 이렇게만 평가를 하니까 사실은 거의 뭐 서류로 합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면접이 거의 의미가 없죠. 단 면접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활동 우수형, 기획운영, 그 다음에 국제형, 국내고는 현장 녹화입니다. 현장 녹화. 이것도 이제 점수제는 아니고 등급평가니까 예년에 비하면 중요도가 그렇게 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같은 국제형에서도 해외고는 그냥 동영상 업로드로, 이제 해외고라는 특성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이렇게 연세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짜는 이렇게 돼 있고 곧 있을 이제 아시겠지만 국제형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좀 이따 이제 설명할 특기자의 국제 인재 부분도 뭡니까? 현장 녹화입니다. 현장 녹화, 현장에 가서 하고 등급 평가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 방식이고요. 고려대 방식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있고 좀 복잡한데요. 학교 추천과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형은 영상 업로드고, 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형, 그 다음에 특기자 입문계는 영상 면접, 그렇죠. 영상 면접, 현장에서 녹화하는. 근데 현장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미 나온 문제를 갖고 녹화를 하고 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화상 면접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특성화고들을 조정하는 것과 이 예체능 쪽이니까 이쪽은 이제 해당이 없을 테니까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영상 면접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특정한 방에 가서 면접을 하는 형식으로 두 종류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의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동영상 제출 업로드에 제가 아까 불합격되는 경우가 불합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겁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녹음을 할 때도 일단 녹화를 할 때도 타인의 손하고 얼굴, 목소리, 제가 일부러 기억하시기 좋게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제가 여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녹화하실 때, 요 세 가지가 안 나오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기존의 면접 방식을 그대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변경사항 없음 하는 대학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면접은 아무래도 대면에서 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올해 사실은 고려대가 제일 처음 온라인 면접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 바꿨고, 연세대학교는 끝까지 사실은 결정을 굉장히 유보했죠. 웬만하면 서울대가 그랬듯이 그대로 면접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고심 끝에 그렇게 이제 바꾼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은 모두 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습니다. 면접을 잘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연대 UD 관련해서는 곧 매튜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면접을 마치 이제 거기 끌려가서 내가 면접을 당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다니고 싶은 대학의 사람들, 교수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물으러 간다. 이런 기분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에 비유하자면 최고의 타자, 지금 요즘에 메이저리그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고의 타자들은 그걸 볼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받으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나도 대학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으러 간다. 이런 반대 입장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답변 요령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형태는 첫째로 묻는 답에 즉문즉답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답한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예시나 사례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의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중간 이상의 평가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사실은 면접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질문을 해서 학생이 답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물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예를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묻는 게 면접관의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접, 어느 대학의 면접을 가시든지 질문에 바로 답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예시까지 들어가면 완벽한 한 세트의 답변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끝으로 이번 아시겠지만 이번 연세대학교 곧 있으면 이제 UD 설명을 하실 거니까, UD 면접 관련해서 매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거니까 이번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경쟁률이고 이제 올해 경쟁률입니다. 거의 UD는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소폭 이렇게 오른 거고, 하스 쪽이 조금 많이 올랐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쪽이 전년 대비 조금 오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특기자하고 분산해서 뽑던 것을 지금 이제 학종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경쟁률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지금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추가 합격이 보통 1.5배수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단계 합격 시 최종 합격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하면 생존 확률이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면접 관련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준비를 하셔서 모두 다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